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1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전체 표라든지 주목할 경기들은 제가 휴방을 할 때도 녹화를 하지 않는 날도 올려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가입들 해주시고요. 자, 내일 NBA 총 6가지 경기 멘트 시작하면서 6가지 멘트 시작하면서 분석하고 마무리까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클리브랜드와 미네소타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브 미네. 자, 얘네 둘이가 지금 이틀 만에 리턴 매치를 가져가거든요. 이틀 만에 리턴 매치인데 이틀 전 결과는 어땠었죠? 미네가 131점, 클리브랜드가 122점 가져가면서 미네소타가 이제 9점 차 승리 가져갔었죠. 근데 이제 홈과 원정이 바뀌는 경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미네가 홈이었고 내일은 이제 클리블이 홈이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미네소타가 에드워즈라든지 아니면 랜들이 GTD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가 발 쪽, 그 다음에 이제 랜들이 손가락 쪽 부상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일 미네소타가 클리브랜드와 경기를 뛴 이후에 홈으로 돌아가서 백투백으로 이제 세난이랑 맞붙는 요런 일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내일 미네소타가 이런 에드워즈라든지 아니면 랜드리라든지 좀 컨디션 관리해주면서 출전 시간을 많이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아싸리 출전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이제 홈팀 클리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미네소타에게 경기를 내어주기는 했지만 최근 팀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갈란드가 이제 안정감 있는 핸들링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뭐 퀄리티 높은 패스라든지 미첼의 외곽 지원, 그 다음에 모블리의 미드레인지라든지 외곽에서의 득점 지원도 괜찮은 상황이고, 메릴 같은 경우에는 벤치 구간에서 이제 득점 볼륨을 또 유지시켜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화력전이 좀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에드워즈와 랜들의 컨디션이 100%가 아닌 구간에서 미네소타도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증가한다는 부분까지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미네소타가 내일 경기 이후에 백투백 일정까지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클리블랜드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까지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클리블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3.5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클리블 승 3.5 마헨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인디애나 마이애미 경기 볼게요. 인디애나 마이애미. 자, 요거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아마도 이거 마이애미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인디애나가 직전 연패를 탈출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13연패라는 굉장히 긴 연패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전에 13연패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샬럿 원정에서 13연패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시아캄이 30득점, 야투율 52.2% 괜찮았고요. 맥코넬이 이제 23득점, 8어시 58.8% 얘도 괜찮았고,
그리고 뭐 네스미스라든지 허프라든지 시아캄이라든지 이런 스팟업 자원들이 외곽이 또 터져줬어요. 그래서 인디애나가 연패가 조금 길어지는 구간이기는 했지만 이 외곽에 대한 지표가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줬었고 2점 라인 또는 자유투 라인에서도 팀 전체적인 슛감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일은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팀의 상승세와 홈에서 가져가는 이점이 조금 겹쳐지는 구간이고 마이미도 사실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에 대한 억제는 조금 뛰어난 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디애나의 순수 화력이 터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인디애나의 득점 기대값을 조금 높게 잡아주고 싶기는 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마이애미 볼게요. 자,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직전 미네소타 원정에서 94대 122, 28점 차 완패를 당하고 왔죠. 최근 마이애미의 아쉬운 점이 뭐죠? 미첼에 대한 경기력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 사실 뭐 온볼 상황에서의 마무리도 잘 안 되고 있고 실책에 대한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경기력이 안 좋습니다, 최근에. 그렇다고 사실 뭐 미첼을 대체할 만한 확실히 안정감이 있는 핸들러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디애나도 최근에 앞선에서의 에너지 레벨 조금 올려주면서 상대에 대한 턴오버가 조금 잘 돼주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이거 양 팀 중에 더 긴 볼 소요 시간을 가져갈 팀은 인디애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디애나가 주도하는 다운템포에다가 인디애나가 최소한 접전은 만들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인디애나의 플랜이라든지 사실 저는 뭐 역배가 나오더라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면 이제 237.5 기준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인디애나 플랜, 역배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드릴게요. 참고들 하시고. 자,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와 클리퍼스 경기 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 클리퍼스. 자, 이 매치업은 디트로이트에 대한 선수가 조금 높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것도 사실 디트로이트에 대한 선수가 높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거슬리는 게 뭐냐면 뭐 해리스라든지 두렌이 빠져 있고요. 커닝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의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내일 사실 출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실점에 대한 비율이 높은 구간은 아닙니다. 높은 구간은 아니고 실점 억제가 잘 되고 있는 구간인데 다만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 클리퍼스가 이 제임스 하든이 보여주는 투맨 게임 상황에서 포스트를 공략해주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카와이 레너드가 1대1 게임을 가져갔을 때 파울 유도를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사실 파울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서 클리퍼스에게 생각보다 많은 자유투를 조금 헌납할 가능성 이건 조금 열어두고 싶기는 해요. 이거 사실 디트로이트는 커닝햄에 대한 출격이 만약에 안 된다면은 아마도 이제 젠킨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폴 리드 그 다음에 스튜어트까지 활용한 투맨 게임 픽앤롤을 주로 가져갈 것 같은데 좀 불안한 게 이 주바치의 높이가 조금 거슬리긴 하거든요. 얘네들의 효율을 높여주기에는. 그래서 이게 커닝햄이 출전이 될지 안 될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출전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100% 컨디션이 아니라고 한다면 약간 접전 저득점으로 가져가는 느낌 정도?
요 가능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템포 자체는 약간 다운 템포, 지공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클리퍼스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220.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클리퍼스 7.5 플랜, 220.5 언더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선이랑 샌안토니오 경기 볼게요. 보선, 샌안토니오. 자, 홈팀 보선이 내일 이제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경기죠.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경기인데 이번 시즌 사실 뭐 보선이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경기에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6게임을 가져가면서 5승 1패였나 그랬을 거예요. 백투백 상황에서. 자, 일단 이번 시즌 보선이 이 공격 코트에서의 효율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경기당 득점이 평균 117.76 득점, 리그 전체 12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122.3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위.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123.2득점까지 득점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에다가 외곽에서의 지원이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뭐 샘하우저라든지 그다음에 프리차드라든지 벤치 구간에서는 사이먼스의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사실 뭐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도 3점 라인 수비가 그렇게 탄탄한 편은 아니죠. 이번 시즌 뭐 외곽에서의 3점 허용률이 36.1%, 리그 전체 18위 수준 정도 되는 팀이죠. 그래서 사실 보선의 고점의 외곽에서의 지표를 가져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보선에 대한 득점 기대치를 여전히 좀 높게 잡아주고 싶기는 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바젤이라는 확실한 스코어가 빠져 있고요. 뭐 샴페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GTD 걸리면서 100%의 컨디션이 아닌 구간이고 최근 샌안토니오의 가장 큰 문제는 외곽에서의 지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는 많은 편인데 3점 야투율이 29.57까지 최근 5경기에서 내려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게임을 좀 어렵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실 뭐 웸비라든지 대형 박스 활용해서 포스를 조금 파주기에도 이 보선의 지역 방어라든지 아니면 이 퀘이타가 보여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또 그런 힘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세크라멘토의 공격이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열어주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곽이 전혀 안 터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세깅 많이 가져가면서 더블팀 많이 들어가면서 조금 수비에서의 효율을 보선 입장에서는 올려줄 수 있겠죠. 뭐 세난의 흐름 자체가 외곽이 안 터지는 상황에다가 원정에서는 또 3점 야투가 더욱더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팀이다 보니까 요거는 뭐 종합해 보면은 보선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보선이 지금 백투백이라는 조금 불안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고점의 보선과 저점의 샌안토니오가 만나는 경기라고 봐요. 다만 뭐 백투백 이슈는 뭐 체크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출전 시간 관리도 조금 안 된 부분도 존재하긴 합니다. 어, 참고들 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카고랑 댈러스 볼게요. 시카고, 댈러스. 자, 이 매치업도 뭐 사실 쉽지만은 않은 매치업인데 홈팀 시카고 먼저 볼게요. 최근의 경기력은 사실 좋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연패가 지금 3연패까지 조금 길어지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기디의 이탈,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의 부진, 이게 조금 겹치다 보니까 외곽에서의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득점에 대한 지원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내일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쿠퍼 플래그를 1번, 크리스티 2번, 마샬 3번, 클레이 탐슨 4번, 개포드를 5번으로 기용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앤서니 데이비스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 4번에 대한 밸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카고 입장에서는 최근에 가장 흐름이 또 괜찮은 게 부젤리스기도 하고요. 이 좀 미스매치를 활용해서 부젤리스를 좀 살려주는 플레이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부젤리스나 부세비치의 약간 캐리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원정팀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되게 심한 편입니다. 이번 시즌 댈러스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18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4승 14패. 승률이 22.2%까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얇아져 있는 팀 뎁스에다가 이번 시즌 댈러스가 벤치 구간에서의 이런 밸런스가 좋은 팀은 아닌데 뭐 마샬이라든지 클레이 탐슨이라든지 맥스 크리스티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좀 땡겨 쓰는 것들 자체가 좀 아쉽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카고의 반등 가능성을 조금 봐주고 싶어요. 아마 포스트에서의 부젤리스 브세비치의 캐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로 저는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정 댈러스는 사실 신뢰할 수가 없다고 봐요. 음. 뭐 시카고의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더라도 순수하게 댈러스가 야투가 안 터지는 느낌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카고 승,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드릴게요. 자, 다음 유타랑 샬럿 보겠습니다. 유타 샬럿. 자, 유타 샬럿. 자, 홈팀 유타가 이제 직전 댈러스 만나서 5연패 장줄을 조금 벗어나고 왔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즌 홈에서 가져가는 유타는 나쁘지 않거든요. 경기당 홈에서 가져가는 유타의 평균 득점은 125.8득점. 리그 전체 2위 팀이죠. 근데 사실 유타가 마카넨이 내일 결장이 확정적이다 보니까 유타보다는 샬롯이 지금 정배 사이드를 받아가는 상황인데 근데 변수가 뭐냐면 키온테 조지가 최근에 다시 경기력이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핸들링 자체가 조금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패스에 대한 퀄리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온볼 상황에서의 마무리 능력까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샬럿의 수비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 백코트 자원들의 수비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 키온테 조지의 득점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키온테 조지한테 수비가 몰렸을 때 외곽에서 조금 센서볼라든지 윌리엄스라든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유타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여전히 조금 높게 가져가고 싶어요. 반면에 원정팀 샬롯 같은 경우에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라멜로 볼, 밀러 아니면 뭐 브리지스, 뭐 크누페 이런 친구들 슈터들의 슛감이 되게 중요한 팀이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 5경기 봤을 때 야투율이 나쁘지는 않지만 최근 계속해서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3점에 대한 지표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2점 라인 야투는 지금 안 터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샬롯이 내일 원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좀 거슬리고요. 그래서 요거 화력점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유타가 최소한 접전 아니면 역배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 뭐 최소한 120점 뭐 많게는 130득점까지도 유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유타 4.5 프렌 아니면 역배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유타 4.5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239.5 기준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전체 분석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의 멘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지금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멤버십도 많이들 가입들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다들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